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재판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기소가 돼 있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 이 부분 거짓말을 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거짓말을 했다는 것. 이 두 가지인데, 김문기 씨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건 지금 심리가 끝났고요. 이제 이 두 번째 백현동으로 넘어온 지는 한 두어 달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고,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선거법 250조 1항에 보면 당선되거나 또는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규정을 걸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규정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나온 겁니다. 뒤늦게. 지금 재판 1년도 더 지났는데. 이런 얘기죠. 그때 국정감사 발언은 대선 후보자가 아닌 경기도지사 지휘에서 발언한 것이고, 국정감사는 대선과는 무관하므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대선 후보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얘기를 한 거니까 그냥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다. 근데 그게 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발언한 것처럼 하느냐.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따져보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2021년 10월 제가 기억하기에는 21일인가 이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지위가 어떤 걸까요? 우선 10월 9일인가 이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제 경기도지사를 그만두느냐, 이게 관심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당, 그때 집권당이었습니다. 집권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태의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된 이후의 모든 행보는 이제 다 선거 행보입니다. 아니, 그 전부터 경선에 들어갔을 때부터 선거 행보죠. 그러니까 경선에 들어가서 2021년 8월 31일 어저께 제가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최초 보도는 주간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대장동 문제 불거진 것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계속해서 경기도지사로 있었다면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거 가지고도 논란이 돼 있죠. 박종명 기자가 이낙연 후보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자는 원래 취재원을 보통의 상식적인 기자라면 안 밝히는데, 밝힐 경우에도 대개 취재원을 흐리거나 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종명 기자가 본인의 취재원이라고 또는 제보원이라고 얘기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개념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물론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라면 기자윤리에 좀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니라면 기자들은 취재원과 관련한 질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 오히려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저의 경험으로 보면 취재원을 그렇게 밝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검증해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 경기경제신문으로부터 시작된 대장동 의혹,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선에 나오지 않을 거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게 8월 31일인데 이거는 10월 21일이니까 이때는 이미 또 집권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후니까 이걸 가지고
본인이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한 본인의 어떠한 주장이 선거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 소도 웃을 일이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대장동과 백현동이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다 하는 거는 뭐 이미 뭐 다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아니었다면 국정감사든 어디든 그런 데에서 이런 거와 관련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죠. 왜? 굳이 뭐 대선 선거에 영향이 없다면 사실대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가 범법이니까.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국토부 협박 같은 거짓말, 그거는 명확하게 거짓말임이 드러납니다. 국토부 공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를 거기서 했다는 얘기는 대장동과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 문제로 내가 대선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확고한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이고 아마 판사도 그렇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거고요. 그런데 자, 이런 주장을 이제 어제 갑자기 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그런데 지난 8일이죠. 8일이면 바로 직전 재판입니다. 요새 2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니까. 직전 재판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정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이것도 황당한 것이 국회법 해설에 보면 국회 정언감정법 요 조항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데에서 뭐 무슨 법률상 처벌 같은 걸 면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대법원 판례도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이재명 변호인 측이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줄곧 해온 거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는 본인의 국정감사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 주장도 걷어들이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제도 국토부 관계자가 나와서 국토부가 협박할 리가 있냐. 성남시장 권한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아니 그래도 공문을 보내서 여러 차례 그렇게 압박을 하면 국토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왜 또 협박이 갑자기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공무원이야. 아니 성남시 공무원이 뭐 부담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국토부 공무원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는 했죠. 아니 용도 변경 권한은 성남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걸 가지고 협박할 일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토부 공무원을 신문하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 아직도 그 주장을 거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자, 국토부가 협박해서 용도 변경을 했다는 주장을 여전히 해가면서 그 다음에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처벌 안 됩니다 라고 또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또 아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건 대선과 무관한 겁니다. 국정감사일 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어찌 보면 현란한 말바꾸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현재 선거법 기소된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 끝났고 하나인데 작년 9월에 기소돼서 원래는 공직선거법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올해 3월에 1심 선고가 나왔어야 됩니다. 안 나왔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재판장이 강규태 판사인데 이 강규태 판사는 지금 1년 3개월째 공직선거법상의 강행 규정을 어겨가면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현란하게 이런저런 말바꾸기를 해가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에 대응하고 있느냐? 신종 재판 지연 전술이죠. 이 지연 전술에 강규태 판사가 그냥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단호하게 뭐 불필요한 정인 이런 거 없애겠다. 왜냐면 백현동 관련은 국토부의 공문 한 장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 그 공문 한 장으로 끝난 겁니다.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협박이 됩니까? 부담은 될 수 있겠죠. 부담.
지금은 계속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담으로 얘기합니다. 부담과 협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국토부가 상급기관으로서 성남시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무려 3번이나 요청을 하면 성남시에서 부담은 느끼겠죠. 그러나 그거하고 협박 때문에 해줬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보면 뭐 2월 13일인가 백현동 김인섭 씨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관한 1심 선고가 있는데 거기서 유죄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김인섭의 로비 때문에 백현동 인섭이 형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부르는 김인섭이 로비 때문에 백현동 사업이 급진전을 해서 뭐 3천억 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 그게 명백해지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국토부가 요청한 거는 용도 변경 2단계 상향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해준 거는 4단계 상향입니다. 처음부터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가 뭐 그것도 거두지도 않고 또 다른 주장하고 또 다른 주장하고 신종 재판 지연 방법이다. 그럼 왜 그럴까?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안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직 박탈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424억인가요? 434억인가 뭐 그거를 토해내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야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1심 선고를 받는 순간 본인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총선을 넘겨보자.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 이거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논리 저런 논리도 아니죠. 엉뚱한 주장, 억지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고 어저께 얘기한 바로 거짓이라고 해도 선거법 거짓이라고 해도 처벌이 안 된다에 이어서 어제는 자기는 그냥 국정감사 발언이다. 이게 대선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주장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신종 재판 지연 전술이다. 제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재판 지연 전술에 관한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2027년 3월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모든 재판을 확정되지 않도록 하려고 아마 기기묘묘한 재판 지연 전술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판사인데 판사는 그걸 막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강규태 판사 내년 2월 인사 대상입니다. 아마 1심 선고를 안 내린 채 그러니까 재판은 사실상 끝내놓고 1심 선고는 다음 판사가 쓰세요. 이렇게 퉁 쳐놓고 가려고 하는 듯 보인다. 만약에 내년 1월 한 달이 지금 남아 있지만 정말 그렇다 그러면 무책임한 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